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플러그 파워 3분기 실적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같이 보실게요. 3분기 실적이요. 199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저번 분기가 260밀리언 달러였으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쳤기 때문에 그 주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내려갔죠. 거의 한 40%가 내려가고 지금 보니까 장전에 한 4.8% 떨어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온 거에 따르면 지금 시리아 동부의 미군 기지에 로켓 공격을 당해서 미군들이 많이 사망을 했대요. 원래 이 전쟁이 나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또 뭐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더 빠지고 있는 상황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unprecedented supply change라고 이제 챌린지라고 나옵니다. 뭐 전례 없는 이제 공급망이 좀 이상에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 보니까 얘네들이 그 테네시 공장을 좀 멈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멈췄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멈췄었고요. 그거 외에도 얘네들 지금 굉장히 짓고 있는 뭐 수소 조금씩 이제 뭐 시운전하는 그런 것들도 좀 멈췄었나 봐요. 그래서 한 수일 정도 이제 가동을 안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동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트랜지토리 이슈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나갈 일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말까지 조지아 공장이랑 테네시 공장 시설 풀 캐패시티로 수소 생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네시 시설은 하루에 20톤까지 생산이 가능하고요. 지금 조지아는 보니까 이제 막 시운전이 다 끝났습니다. 시운전 테스트가 다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요 단락을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번 분기 동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드로겐을 가능하게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공장을 멈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주로는 왜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공장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테네시 공장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템포러리 플랜트 아우티지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여타의 그 테네시 말고 다른 시설들, 다른 공장들도 약간 정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장비를 그 공장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수일 동안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결국 이제 공급이 모자란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평상시 넘던 수소 가격이 2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이제 일을 겪고 나서 매출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보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플러그 측에서는 거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다 줘야 되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갈 거예요. 근데 매출, 우리가 새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손실이 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되게 웃겨요, 이것도. 자, 플러그 자기들이 수소를 이렇게 끊어놓고 안 나오게 해놓고 뭘 느꼈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수소를 대량 생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수소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이렇게 수소를 끊어놓고 이렇게 수소 공급 부족 사태를 일으켜놓고 야, 이제 우리가 정말 수소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대량 생산에 좀 신경을 쓸게. 이거 웃기죠?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기들이 뭔가 깨달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웃겼어요. 자, 그리고 조지아 공장 이제 보면 자, 이게 지금 we are completing the final step입니다. 그러니까 시운전에 대한 마지막 단계를 거쳤다라는 거죠. 시운전 끝났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는 그렇고 지금 루이지애나, 텍사스, 뉴욕, 그다음에 요런 곳들, 요런 시설 있죠. 요런 곳들도 이번 분기 동안에 조금 더 진전이 있었다라고 어디셔널 스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수소 이제 부족 그 얘기를 하죠. Unprecedented Hydrogen Supply Challenge가 지금 미국의 그 수소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약간 수직적인 통합을 하게 지금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그 파워가 멈추면 미국의 수소 부족 사태가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플러그 자체 내에서 인테그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서 좀 대량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라이저 얘기가 나옵니다. 전해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난 분기 대비 지금 뭐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판매량이 거의 3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고요. 물론 주가는 40% 이상이 지금 빠지고 있지만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지금 이래로 2분기가 끝나고 나서 3분기 사이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1기가와트 전해조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550메가와트짜리 지금 호주에 계약을 하나를 했고요. 280메가와트짜리를 하나를 덴마크에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조의 수요는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액화 시설 있죠? 액화 시설과 극저온 시설인데 사실 요것들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매출이 3배가 올랐는데 이거는 분기가 아니라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3배가 올랐고 전해조는 지난 분기 대비 3배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금 캐시카우는 뭐냐면 전해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퀴파이어, 액화수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극저온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 요거 지금 요 세 개가 지금 플러그 파워의 캐시카우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머티리얼 핸들링 비즈니스 있죠? 이거 뭡니까? 그 지금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존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규 고객을 또 확보를 했더라. 그래서 미국의 제일 크죠. 제일 큰 기업이죠. 타이슨. 이거 지금 육가공 업체입니다. 미국. 타이슨과 뭐 라이더, 뭐 스태프 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지 스케일 스테이셔너리라고 해서 이거 지금 대용량 지금 수소 저장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여기서 전기 뽑는 거죠. 전기 뽑는데 사실 요쪽도 지금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플 유닛을 그러니까 몇 개의 시설을 4분기에 우리가 이제 배달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라지 스케일 스테이셔너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에 전기를 공급하고요. 아마 이제 UPS의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약간 이제 전기가 끊어졌을 때 비상전원으로 약간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마이크로그리드 오퍼튜니티, 이거 마이크로그리드 오퍼튜니티 뭐냐면 이제 미처 이제 전기가 가지 못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기에 요거를 이제 박아놓고 거기다 전기를 공급하겠다.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금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쭉 표시를 해놨고 이렇게 한글로도 해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The company has incurred a non-cash charge 41.6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 41.6 밀리언 달러가 발생을 했는데 non-cash charge예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안 좋은 내용입니다. 비용이 더 나갔으니까. 근데 다행인 건 non-cash예요. non-cash. 비용께 실제로 돈을 쓴 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금 상황을 좀 보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류비도 올라가고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예상을 했을 때 비용이 더 나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장부상의 마이너스 41.6 밀리언 달러로 추가 비용으로 이걸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어떤 특정 비용이 증가를 했다라고 나오죠. 인플레이션 임팩트입니다. 결국 물가가 상승해서 뭐 인건비 오르고요. 그다음에 뭐 가격, 뭐 물건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간접 비용 같은 게 지금 비용이 올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될 것 같더라. 이게 뭡니까? 흡사. 지금 리사이클 홀딩스랑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면 이제 로체스터 허브 짓는다고 해갖고 이제 이거를 대략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 거다 예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허브 잠정 중단했죠. 그거랑 약간 지금 그 플러그 파워가 겪고 있는 게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실 분들은 요거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플러그 파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회사를 앞으로 끌고 나갈 몇 가지 이제 사업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비즈니스 익스펜션이다. 비즈니스를 이제 확대를 하는데 다이버스 뉴 프로덕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파는 그런 제품들을 다각화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일렉트로나이즈 나오죠. 이거 지금
저번 분기 대비 매출 3배 올랐다고 했고요. 매출인지 판매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리퀴파이어랑 그 사이로제닉스 요것도 지금 전년 이건 동기 대비 3배 올랐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퓨얼셀 같은 것들. 이건 뭡니까? 지게차랑 전기, 뭐 포크레인 그런 데 들어가는 이제 퓨얼셀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요거를 조금 더 다각화를 해서 우리가 좀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좀 포트폴리오를 좀 넓히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 자동차 충전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리드 설치하고, 그런 것들, 지금 라지 스케일, 대형 일렉트로라이저 커스터머, 이런 것들도 지금 약간, 이게 스테이셔너리 그게 아니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전해조 얘기네요. 전해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EV 충전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그리드에 쓴다는 그거는 스테이셔너리인데 요거는 일렉트로라이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 5메가와트, 5메가와트부터 굉장히 큰 1기가와트까지 얘들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컨테이너라이즈드 일렉트로라이저라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형 그 전해조부터 대형 그 전해조까지 이런 것들 고객들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요게 지금 우리 사업을 끌고 갈 그런 원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SK와 플러그의 파트너십,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아시오나 플러그 조인트 벤처도 있죠. 그 다음에 하이비아도 있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르노와 지금 그 플러그 파워바의 조인트 벤처죠. 이런 것들 지금 늘려나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하겠다, 범위를 좀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퓨처 펀딩 로드맵 나오네요. 이거 지금 얘네들이 이번에 사실은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거는 얘네들이 버틸 돈이 없다고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그 버틸 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제 퓨처 펀딩 로드맵이 이제 필요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돈을 빌려올 것인가인데 사실 뭐 기업에서 빚을 내고 돈을 빌려올 수도 있겠죠. 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에셋, 그러니까 자산들, 시설들을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에너지부에서 이제 계속 이제 돈을 빌려올 수 있다, 싼 저리로 빌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뒤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번 연도 안에 결판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캐피털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설비 투자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비를 만드는 건데 이거 뭡니까? 결국 다른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지분 투자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폴스큐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플러그가 짓고 있는 텍사스에는 40%의 얘네들의 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60%가 이 지금 플러그 파워의 지분이겠죠. 또 비슷하게 지금 여기 보면 그 피닉스에 짓고 있는 하이드로겐 플랜트 있죠? 이거는 플러그가 25%를 가지고 있고 75%는 또 얘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100% 내 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그 캐피털 익스펜디처, 설비 투자 비용을 조금 줄이는 방법, 그런 것들도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IRA 나오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해서 여기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번 해 말까지 지금 이제 결판이 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거를 좀 받아야 우리가 다른 데로부터 투자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면 어쨌든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좀 믿을 만한 기업이라는 그런 이게 홍보가 되고요. 그런 그 결과로 다른 기업들도 플러그 파워에 돈을 조금 더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얘네들이 잘 되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드로겐 허브 같은 경우에도 수소 생산 시설인데 지금 에너지부에서 7빌리언 달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빌리언 달러에 우리가 해당하는 시설이 7개의 허브가 있다. 근데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5개는 지금 어디로부터 스폰을 받고 있냐? 지금 기업으로부터 지금 돈을 후원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나올 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은 지금 2030년까지 지금 녹색 수소를 42%까지 올릴 거고요. 2035년까지 60%로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도 그린 수소를 많이 만들려면 플러그 파워가 어쨌든 좀 비집고 들어갈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스페인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번이랑 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지금 조지아만 이제 커미션이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2024, 이번에 말까지 풀가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5톤이 나옵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테네시가 20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번 해 말 되면 한 하루에 35톤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얘네들이 다 지어져서 가동이 되면 거의 한 2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제 풀가동, 얘네들은 조금씩 이번 분기에 조금 진전이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지아는 커미셔닝 프로세스가 파이널 스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린 조인트 베처 루이지애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커미셔닝 플랜 has been developed.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시운전할 건지 계획이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텍사스는 construction began, 이제 공사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엘라바마는 자 지금 뉴욕 파워 어서리티와 앤 내셔널 그리드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긴 계획이 조금 늦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74톤을 생산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유럽 얘긴데 2024년에 지금 앤트워프에 지금 이거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승인을 2024년까지 우리가 받을 걸로 기획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아직 멀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 그 컨스트럭션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 다음에나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오나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이죠. 스페인이랑 함께 지금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하이드로겐 플랜트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024년도 하반기에 시운전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막 공장이 나오는 거는 조지아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제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내년으로 다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가 되게 이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지금 850톤이에요. 방금 미국에 있는 거 다 지으면 제가 이제 200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만약에 잘 되면 850톤이다.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 2026년이나 돼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멀었는데 어쨌든 뭐 타당성 조사는 이제 막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핀란드에 정말 큰 수소 생산 시설을 지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타당성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뭐 전망은 좋습니다. 뭐 지금 전해줘도 굉장히 괜찮죠. 전해줘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액화 시설 괜찮고요. 액화 시설 괜찮고, 극 좋은 시설 굉장히 괜찮죠.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하이드로겐 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다 괜찮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은데 지금 얘네들이 매출이 일단 이번 분기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장을 세워서 이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저번 분기 때 좀 긍정적으로 지금 살펴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2.2빌리언 달러를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자,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뭐 restricted cash라고는 하지만 어떻게든 뭐 필요하게 되면 꺼내 쓸 수 있는 돈, 요 정도로 지금 그 캐시 런웨이를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 2.2빌리언 달러보다 굉장히 적은 돈으로 지금 산출이 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지금 335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335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얘네들이 얼마를 손실을 봤냐면, 여기 있죠. 283밀리언 달러를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335밀리언 달러의 당장 현금이 있는데 283밀리언 달러 있으면 얘네들이 뭐 1분기, 2분, 이거 지금 정말 잘 버텨봐야 한 분기 하고도 반
정도 버틸 수 있는 캐시 런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굉장히 진짜 정말 보수적으로 본 수치인데 이거를 지금 감안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지금 별로 돈이 없다.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돈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플러그 파워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이 없다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얘네들이 사실 현금만 있다면 진짜로 뭔가 좀 오래 좀 버틸 수 있으면 굉장히 사업이 전망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 현금에 대한 이 유동성 관련된 거는 우리가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막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막 급하게 또 이제 들어가시지 말고, 마침 또 이제 지금 뭐 미군이 지금 사망을 해갖고 지금 전쟁도 일어날까 말까 해서 상황도 안 좋으니까 조금 조심히 지켜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플러그 3분기 실적은 요 정도로 줄이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이 넘었죠? 20분이 넘었으니까 아마 이거 들으시느라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이제 나가시면 되고, 저는 또 제 할 일 두 번째 영상을 조금 보내드릴게요. 일단 12월 달 이벤트인데 이게 아마 12월이 되면 또 다른 이벤트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안타 증권에서 지금 저에게 준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증권사 신규 고객도 괜찮고요. 기존 고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을 거래를 하시면 돼요. 아마 이게 지금 한국 주식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미국 주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매수 25만 원, 매도 25만 원 뭐 이렇게 해도 50만 원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참석하신 분들만 이 두 번째 이벤트를 참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요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보너스로 드리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거예요. 링크를 요거 하나 걸어 드리면 요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 지금 여러분의 성함이랑 연락처랑 제 이름, 제 알파 오메가를 남겨주시면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 담당자께서 연락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이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하시면 되고, 뭐 대략적인 선물은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선물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 어쨌든 두 번째 이벤트는 지지스예요. 요거는 지금 뭐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제 주식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요거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닉네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닉네임을 설정을 하실 때는 본인 성함, 예를 들어서 뭐 차은우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뒷자리 1234로 설정을 닉네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그 가입을 하신 다음에 캡처를 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이것도 자동으로 그 이벤트에 참여가 됩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커피예요. 커피 스타벅스 쿠폰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치킨 5분, 피자 5분, 스타벅스 90분 추첨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이제 들어본 바로는 대부분 참여하시면 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